코로나 사태 때문에 온라인 계약이 시작됐는데요. 그 온라인 계약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너무 움츠려 있지 말고요. 집에서라도 간단한 체조, 그리고 집 주변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면서 간단한 산책 정도는 꾸준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좀 어려움이 많겠지만 음 온라인상으로 한번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에 필요해서 여러분들 이제 교과서 꼭 필요하고요. 필기 도구를 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쌍방향 실시간 화상으로 수업도 준비되어 있으니깐요. 공지사항이 올라오는 것들을 꼭 잘 체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과서 내용 하나씩 한번 살펴보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지금 화상 강의 시스템 이용이 처음이다 보니까 조금 인제 어 어색한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좀 현명하게 아 대처를 좀 해 나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교과서 첫 페이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첫 페이지 보시면 1단원 해 가지고 역학과 에너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역학과 에너지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인제 역학이 무엇이냐 이 단어 정리부터 좀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역학이 무엇이냐? 어려운 말이죠. 한자라 보니까 어려운 말인데, 역학이란 물체가 무엇을 받으면 그래요. 외부에서 힘을 받게 되면 무엇이 바뀌는데 운동 상태가 바뀝니다. 운동 상태가 바뀌는데 사람들이 물체에 힘을 줬을 때 이 물체의 운동 상태가 어떻게 바뀔지 예측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인데, 물체에 힘이 가해졌을 때 운동 상태의 변화를 예측하고 설명하는 학문을 우리는 역학이라고 그래요. 아이고 선생님 얘기하다 보니까 힘은 뭐고 또 운동 상태가 뭐예요? 중학교 때 우리가 다 배웠던 내용인데 우리가 또 온라인 수업의 장점이 뭡니까? 한 번 더 한번 해 볼게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얘기를 좀 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얘기하는 힘이란 무엇이냐부터 한번 정의를 좀 내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무엇? 힘이요. 여기 보면 힘인데, 힘은 액션이 작용이라고 하죠. 작용. 액션, 힘. 어떤 물체가 힘, 작용한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는데 force라고 그래요. force라고 하기 때문에 힘을 표현할 땐 물리학자들은 F라는 기호를 이용하게 되는데, 자, 이 힘은 우리가 정의하기를 이렇게 얘기해요. 힘은 어떤 물체에 이 힘이 작용하게 되면 물체의 첫 번째 모양이 바뀔 수 있어요. 스펀지에 힘을 작용하게 되면 스펀지 모양이 바뀌잖아요. 자에 힘을 작용하게 되면 자의 모양이 구부러지듯이 힘은 어떤 물체의 모양을 변하게 하는 원인이 된다는 얘기죠. 어떤 물체의 모양이 변했다는 얘기는 반대로 그 물체에 무엇이 작용했다. 그렇습니다. 힘이 작용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물체가 이렇게 운동하고 있는데 물체에 힘을 작용해요. 이쪽으로 힘을 이렇게 작용합니다. 힘을 작용하게 되면 물체가 가던 방향으로 계속 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무슨 방향이? 그래요. 운동 방향이 바뀌게 돼요. 이 운동 방향의 변화를 운동 상태의 변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세 번째. 가만히 있는 물체에 힘을 작용하게 되면 힘을 받은 방향으로 물체가 운동하게 되죠. 그렇죠. 정지하고 있던 물체가 움직이게 돼요. 이걸 운동 상태의 변화라고 해요. 즉 다시 말해서 물체에 힘을 작용하게 되면 이런 운동 상태가 변화하게 되는데, 변화를 예측하고 설명하는 학문을 뭐라고 한다? 역학. 이렇게 불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해되나요? 역학을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좀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 뒷배경 우리 수업하던 장면인데, 여러분들 좀 심심할까 봐 뒷배경을 우리가 수업하는 장면으로 넣었습니다. 가능하면 또 얼굴이 잘 보이지 않게 했는데 혹시나 자기 얼굴 보인다고 너무 화내지 말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에너지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에너지도 한번 알아봐야겠죠. 에너지. 자, 에너지는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 능력이다. 그렇습니다.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그러면 내 안에 에너지 있다? 난 일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일한다? 어떤 기계가 일하고 있다? 그러면 그 누군가 또는 그 기계 안에 에너지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 더 할게요. 선생님, 일은 또 뭐예요? 물리학자들은
이를 이렇게 정의해요. 물체가 이렇게 정지하고 있는데 물체에 뭐를 가하게 되면 힘을 가하게 되면 앞서 얘기했듯이 운동 상태가 변하게 돼요. 움직이게 되죠. 자, 힘을 줘서 물체를 이렇게 움직였어요. 자, 이렇게 움직였는데 이만큼 S만큼 움직였어요. 힘을 줘서 물체를 S만큼 움직였을 때 물리학자들은 기계가 또는 어떤 사람이 이 물체에 대해서 뭐 했다? 일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즉 다시 말해서 힘을 준 방향으로 물체를 이동시켰을 때 난 또는 기계는 물체에 뭐 했다? 일했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아이고 우리 인제 1 단원의 제목만 얘기해도 물리학이 참 어렵다 이렇게 인제 우리 학생들이 얘기할 수 있는데 물리학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간단한 우리가 기본을 이해하게 되면 이게 세상에 이치다 보니까 재밌는 거죠. 우리가 인제 생활하면서 모든 자연현상이 물리학의 어떤 법칙 아래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나름 재미있는 학문이다. 배워두면 쓸모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다음 페이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그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과 그리고 지금 고1 때 배웠던 내용과 현재 우리가 배워야 될 내용들 사이에 어떤 관계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중학교 때 인제 운동에 대해서도 배웠고 에너지에 대해서도 배웠어요. 에너지 벌써 배웠던 내용이죠. 그렇죠. 벌써 배웠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뭐에 대한 얘기? 에너지 전환에 대한 얘기도 우리가 얘기했었고요. 그리고 열과 우리의 생활, 열에 대한 얘기도 했고요. 그리고 중학교 때 벌써 이렇게 배웠어요. 이렇게 배웠던 내용을 기초로 해서 1 학년 통합과학 시간에 역학적 시스템과 발전과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 두 가지 내용은요. 선생님이 다시 인제 동영상을 찍어 놓은 게 있으니깐 우리 인제 자료방에다가 앞으로 올려 놓을 텐데 EBS 온클래스 우리 학교 과지열고등학교 치고요. 제이타이거와 함께하는 재미있는 물리학 방에 수강 신청을 하시면 그 안에다가 요 내용들을 올려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배웠던 내용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까? 자, 세 가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먼저 힘과 운동에 대한 얘기, 두 번째 열과 에너지에 대한 얘기, 세 번째 시공간과 운동에 대한 얘기인데 여러분들이 계속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이 이 시공간과 운동이에요.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원리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요즘은 이제 인터스텔라라는 영화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인제 상대성 이론에 대해서 관심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 이론 자체가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접근하기 쉽지 않은데요. 가능하면 쉽게 한번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첫 시간 1 단원의 첫 번째 내용 힘과 운동과 관련된 내용으로 한번 오늘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면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뭐와 뭐로 되어 있습니까? 힘과 운동이라고 되어 있죠. 힘과 운동. 힘과 운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힘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얘기를 했어요. 뭐에 대해서? 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힘은 작용인데 힘은 뭐다? 작용인데 물체에 이 힘이 작용하게 되면 세 가지 변화가 생긴다. 모양이 바뀌거나 두 번째, 그렇죠. 빠르기가 변하거나 세 번째, 운동하던 방향이 변한다. 특히 빠르기의 변화와 운동 방향의 변화를 합쳐서 우리가 운동 상태의 뭐다? 변화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무슨 상태의 변화? 운동 상태의 변화다. 자, 이걸 힘인데 물체에 힘이 작용하면 물체가 뭐 한다? 운동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운동이라는 단어는 실생활에서 굉장히 많이 써요. 뭐 체육을 할 때도 운동이라고 하고 생활체육이라는 저기 우리가 이제 우리 어머니나 아버님들도 이제 뭐 주말에 운동하러 가신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제 물리학적으로 운동을 정의할 필요가 있어요. 자, 물리학적으로 운동이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간에 따른 시간 변화에 따른 위치의 변화, 위치의 변화. 이걸 우리가 운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계속해서 한 자리에 가만히 서 있는 사람에게 운동한다는 얘기는 안 해요. 이 사람이 뭐 했을 때, 움직였을 때 이 사람은 뭐 한 거다? 운동한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운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뒤따라와야 된다. 힘이 뒤따라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즉 다시 말해서 힘과 운동은 뛸래야 뛸 수 없는 관계이다. 그래서 힘과 운동 사이의 이와 같은 관계를 한번 알아보자라는 게 이 단원의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래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고 있나요? 라고 되어 있네요. 뭐 하고 있나요? 알고 있나요? 알고 있나를 보시면 첫 번째, 등속운동과 자유운동의 차이점을 설명해 보자. 두 번째, 중력 가속도 상수의 의미는 무엇일까? 라고 되어 있어요. 중력 가속도 상수의 의미는 무엇일까? 라고 되어 있고요. 세 번째, 물체가 가진 운동량을 설명해 보자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세 가지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은 여러분들에게 과제로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세 가지 나와 있는 내용은 뭐라고요? 과제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세 가지 있는 내용은 여러분들 인터넷으로 한번 또는 책을 한번 찾아보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찾고 어, EBS 온클래스 과제 제시방에다가 찾은 내용들을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물론 여기 있는 내용은요. 수업을 하는 도중에 여러분들 계속해서 언급될 거예요. 수업을 하면서 여기 있는 내용들은 언급되고 설명되어질 테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자, 꼭 EBS 온클래스에다가 과제 제출할 때 학번 쓰고요. 이름, 학번, 그리고 이름 쓰고 과제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아래쪽 계속해서 내려가 보죠. 자,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번에는 자동차의 안전장치에 대한 것들이 나오네요. 자동차의 안전장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교과서 지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에는 여러 종류의 뭐가 있다. 안전장치. 뭐 안전장치라고 하면요. 사고가 나지 말게끔 하는 것도 안전장치지만 사고가 발생했을 때 탑승자를 다치지 않게 하는 것도 이제 안전장치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그중 운전자나 동승자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띠의 보조장치로 에어백이 장착되어 있다. 안전띠의 보조장치. 이걸 우리가 에어백을 보조장치라고 해야 되나 맞나요? 에어백이 준지 안전띠가 준지 잘 모르겠는데 안전띠와 에어백은 둘 다 안전을 위한 필수장치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세계 최초의 에어백에 관한 특허는 1950년대에 있네요. 에어백 특허. 미국의 존 해트릭이 출원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허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선생님이 특허와 관련돼서는 다시 한번 동영상 촬영을 한번 해볼게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특허란 발명과 연결이 되고 이 발명이라는 것들이 우리 일상생활에 과학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면서 우리의 어떤 직업 세계까지 구축할 수 있는 하나의 새로운 어떤 큰 분야로 대두되기 때문에 이 특허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별도로 언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가 가족여행 도중에 도랑에 차가 빠지는 사고를 당했을 때 딸의 얼굴이 차 앞에 부딪혀 다치는 걸 막기 위해 온몸을 번져 보호했던 일을 계기로 에어백을 발명하였다. 발견과 발명은 또 좀 차이점이 있는데요. 자, 아무튼 발명하였다. 새롭게 만들었다. 뭐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네요. 자, 에어백은 아래 그림과 같이 라고 되어 있는데 아래 그림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아래쪽으로 내려가 보면 여기 있네요. 자, 에어백은 그림과 같이 큰 폭발력을 이용하여 짧은 시간 동안 에어백을 부풀어 오르게 하는 것이다. 운전자 앞에도 있고요. 동승석 앞에도 있고 요즘은 커튼식 에어백이라고 그래서 이 유리창 쪽에도 이렇게 에어백이 이렇게 탁 하고 터져서 탑승자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시스템이 있죠. 자, 최초의 에어백은 작은 충격에도 에어백이 폭발하여 어린이 너무 어린 친구들이 그래서 에어백 앞에 있으면 오히려 에어백 때문에 부상을 입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후 에어백은 진화를 거듭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작동하도록 되어 있고요. 자, 오른쪽과 같은 에어백은 보행자용 에어백이에요. 우와. 차 안에 있는 사람만 보호하는 게 아니라 불의의 사고로 보행자가 차와 충돌할 경우 보행자를 이렇게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보행자용 에어백도 있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이 지문을 지금 왜 읽고 있죠? 다시 제목 한번 올라가 볼까요?
자동차의 안전장치, 안전장치, 안전장치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서 생각해 볼까요? 세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 내용을 보시면요. 자동차 충돌 사고가 일어났을 때 오른쪽 그림과 같이 에어백이 운전자가 받는 힘의 크기를 줄여준대요. 운전자가 받는 힘의 크기. 결국은 운동하다가 정지한다는 얘기는 무슨 상태가 변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운동 상태가 변한다는 얘기예요. 막 운동하다가 정지한다는 얘기. 누군가 힘을 줬다는 얘기죠. 그 힘을 이 안에 있는 누가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 여기 있는 탑승자가 받아요. 그 힘을 받아서 내가 모양이 변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뼈가 부러지거나 뭐 다치거나 그렇게 된다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 이런 얘기인데, 그런데 가운데 에어백이 있으면 내가 받는 힘의 크기를 줄여줄 수 있대요. 왜 줄여줄 수 있을까? 이거 당연하죠. 푹신푹신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어요. 푹신푹신하잖아요. 말랑말랑하잖아요. 그런데 왜 말랑말랑하면? 그런데 왜 푹신푹신하면? 왜 안 다치냐 이거죠. 왜 안 다친다는 얘기는 왜 힘의 크기를 얘가 줄여주냐 이거죠. 세상에는 공짜가 없는데 그럼 힘의 크기를 줄여주는 대신 무엇이 늘어날까? 그것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세상에는 절대로 공짜가 없어요. 힘의 크기만 줄여줄까요? 그렇지 않아요. 뭔가는 늘어날 거예요. 그럼 뭐가 늘어날까? 한번 생각해 보자는 얘기죠. 두 번째, 에어백은 안전띠의 보조장치라고 한다라고 돼 있어요. 자동차 사고 때 큰 부상을 방지하기 위해 에어백을 안전띠와 함께 사용해야 하는 까닭은, 자, 에어백을 안전띠와 함께 사용한대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자동차가 빠르게 움직이다가 갑자기 정지하는 상황이 된다는 얘기는 이, 이 안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 이 자동차의 모든 부분이 뭐를 받는다? 힘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힘을 받는다. 그런데 우리가 힘을 받게 되면 모양이 변하거나 운동 상태가 변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나를 기준으로 해서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힘을 받게 되면 내 운동 상태가 변해서 우리 영화 같은 걸 가만히 보게 되면 액션 연기에서 자동차가 다른 자동차에 꽝 부딪히게 되면 이 안에 있는 사람이 탁 튀어나오게 되죠. 이걸 우리가 이제 뉴턴의 운동역학 제1법칙, 관성의 법칙으로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많이 설명했는데,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안전띠를 이렇게 매는 거예요. 그리고 충격에 의해서 부딪혀서 힘을 받아서 다치는 걸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에어백을 터지게 하는 거죠. 그런 내용으로 한번 여러분들이 정리를 좀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세 번째, 에어백 이외에 자동차 사고 때 사람의 안전을 지켜주는 장치가 있는지, 그 장치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좀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마찬가지로 여기는 제목이 뭐예요? 생각해보자잖아요. 그렇죠? 생각해보자. 그럼 뭐 해봐야 돼요? 그렇죠. 생각해봐야겠죠. 무엇을? 여기 있는 것들을.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 좀 정리를 해주시고요. 정리한 내용은 우리 EBS 온클래스 학습방에다가 제출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넘어가 볼까요? 자, 아래쪽으로 좀 넘어가 보면 또 다른 내용이 좀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빠르게 운동하는 자동차의 충돌은 운전자와 승객에게 갑작스러운 운동 상태의 변화를 가져온다. 충돌 때문에 운전자와 그 승객에게 뭐가 작용하기 때문에, 힘이 작용하기 때문에 이 힘에 의해서 운동 상태가 변한다는 얘기예요. 갑작스러운 운동 상태의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것은 힘이란 얘기죠. 그 힘이 뼈를 부러지게 하기도 하고 심한 경우 사람을 죽게 하기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안전장치가 필요하고 그 안전장치의 대표적인 게 에어백과 안전벨트라는 얘기죠. 자동차의 충돌뿐만 아니라 전투기의 비행 중이나 우주 탐사선을 발사할 때 갑작스러운 운동 상태의 변화. 전투기 이제 여기 보면 가속도 내성 강화 훈련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방에다가 전투기 조종사를 탑승하고 이 방을 원운동시켜요. 원운동시킨다는 얘기는 얘가 가려고 하는 운동 방향이 계속해서 변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계속해서 변하게 된다는 얘기는 이 안에 있는 이 탑승자가 힘을 계속해서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 힘을 견딜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는 장치입니다. 평상시에 그 힘을 키워놔야, 이런 힘을 견딜 수 있는 능력을 키워놔야
전투기를 몰고 실제 전투 상황에서 어 전투기 조종사가 어떤 충격에 대비해서 기절하지 않고 전투기를 안전하게 조종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가장 마지막에 있는 문장을 좀 보도록 할게요. 가장 마지막에 있는 문장을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운동 상태의 변화의 원인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갑작스러운 원인은 힘과 물체의 운동 방향과 관계가 있다. 운동 상태의 변화의 원인은 힘과 물체의 운동과 관계가 있을까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물체의 운동 상태가 갑작스럽게 변화는 충돌 상황. 운동 상태가 갑작스럽게 변한다는 얘기는 충돌 때 뭐가 작용한다? 힘이 작용한다는 얘기예요. 힘이 작용하는데 이 힘은 우리가 얘기하는 운동량과 어떻게 다를까?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선생님, 쭉 계속 가다가 갑작스럽게 뭐 어렵게 내용이 마무리되는데 이거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당연히 모르죠. 우리가 앞으로 배울 내용이에요. 앞으로 이 전체적인 힘과 운동에 대해서 쭉 배우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거 이제 설명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요. 혹시나 궁금한 친구들은 미리 한번 자료를 찾아보시기 바라겠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 차근차근히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자는 내용이죠. 아래쪽 이 단원을 공부하면 우리는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을. 그래서 조급해하지 말고 차근차근 이와 같은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공부해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내용이에요. 그 힘과 운동에 대해서 첫 번째 내용이고요. 자, 여러분들 어때 첫 번째 내용 뭐 공부하는데 크게 문제 없으셨나요? 자, 앞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게 될 거고요. 자, 이렇게 공부한 내용은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방에 EBS 온클래스에 공유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 거기서 학습 자료 보시고 우리가 이제 코로나 예방과 그렇다고 해서 코로나 예방만 집중할 수 없고 우리가 공부해야 되니까요. 학습 결손이 생기지 않게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시간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